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질문 주는 시간이죠. 질문 주십시오. 네, 김 작가입니다. 요즘 같은 휴가철에는 공항 이용객들이 많아져가지고 면세점이 호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면세점은 말 그대로 세금을 면하기 때문에 면세점이잖아요. 그렇죠. 면세점은 어떤 세금을 왜 부과하지 않는 건가요? 면세점은 말 그대로 이제 면세가 되니까, 그죠? 근데 보통 우리가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물건을 사게 되면, 외국 수입 상품을 사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관세가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다가 부가가치세가 또 붙겠죠. 간접세라고 하는. 그 다음에 뭐 지방세, 여러 가지 세금이 붙지 않겠어요. 근데 면세는 그런 관세나 부가가치세 일부가 정말 세금이 안 붙는 거예요. 교육세도 붙고 여러 가지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가 되면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지겠죠. 거기다가 백화점에 있는 거는 물건이 광고료 내야죠. 그죠? 또 임대료 내야죠. 여러 가지 그 부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면세점에 있는 상표들은 다 유명 브랜드라서 굳이 광고를 안 해도 사람들 인식엔 다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가격이 저렴할 수밖에 없는데 면세점 가격도 어떨 때는 인터넷의 온라인 쇼핑 가격대보다 비쌀 때도 있잖아요. 그게 더 쌀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차만별입니다. 사실은 가격은. 근데 이제 여행 말씀하시니까 유의하셔야 될 점이 면세점장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총 구입할 수 있는 구매 가격은 $3,000까지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면세가 되는 거는 $600까지만이에요. 예를 들어서 핸드백도 사고 뭐 폴로 사고 선글라스 사서 $3,000까지 샀는데 해외에 나갔다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세관이 붙잡아요. 신고 안 하면. 왜? $600까지만 면세를 허용이 되고 $2,400 면세점에서 산 $2,400에 면세됐던 거 있죠. 부가세, 교육세, 관세 면세된 거 있죠. 이게 붙어요. 왜? 가지고 한국 들어와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600 이상은 신고하시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면세점 가격이라고 해서 무작정 막 사셔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군 복무 기간을 현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누가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요. 어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저는 군 생활을 27개월 한 것 같습니다. 2년 3개월. 이 국방력이 제가 걱정된다는 우려 소리가 당연히 나오겠죠. 무기를 첨단화해서 현대식 군으로 가는 것이 괜찮다. 그러면 DMZ를 전부 다 로봇이 지키겠네요. 그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통일외교안보 분과위원회 맡고 계시죠? 저희들 늘 인터뷰해서 해주셨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의 김용현 교수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고생 많으셨네요. 아유, 아닙니다. 네. 예. 국방계획 과제로 이제 군복무 단축안 발표가 되었는데 네네. 육해 공군 네네. 전부 적용됩니까? 왜냐하면 이제 육군하고 해군 공군 복무기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전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육군만 하고 또 해군 공군은 안 할 수는 없고요. 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시면 해병대도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 병력이 지금 3개월 정도 줄이면 병력 규모는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걸로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2022년도에 50만 명으로 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2만 명 정도가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뭐 이거는 뭐 제가 준비했던 질문은 아니라서 예비군이나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전투력도 좀 강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겠네요. 그러면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보완 조치는 다양한 차원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예. 국민들께서 뭐 걱정이 일부 있으십니다만 네.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예. 최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욕심에 이런 군 복무 기간 단축을 발표하실 때 그러면 네네. 지금 빠지는 전력을 어떤 식으로 보강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같이 나오면은 국민들께서 네네.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불편하신 네네. 점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네네. 그건 뭐 조금 이따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러죠. 뭐 그렇게 네네. 하시죠. 지금 네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TV에서 일병 상병 때 잘하고 병장되면 어영부영한다. 네네네. 한 1개월 남겨두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네. 예, 3개월만 단축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이제 참여정부 때 18개월로 추진한 바가 일단 있고요. 예. 또 3개월 정도면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18개월 정도로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더 낮춰버리게 되면, 군대에서 사병들이 제대로 된 전문적인 역할을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기간을 최대한 어떤 맞춰봤을 때 18개월 정도, 그렇게 지금 잡고 있는 거고요. 예. 그동안 이제 말씀 아까 하신 것처럼 27개월 근무도 하셨고, 뭐, 그 전에 뭐 30개월 근무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 그게 줄어들어왔는데, 예. 18개월 정도로 일단은 일반 사병을 그렇게 하는, 예. 그것은 아마 이제 18개월 정도가 거의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옛날엔 정말 30개월 말씀하셨으니까 교련복도 생각이 나고요. 대학에서 교련 이수하고 나면은 3개월 단축시켜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또 그러면서 또 군대 또 교련 또 반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과거에. 갑자기 네네.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될 겁니까? 지금 시행 시기와 방법은 현재 검토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아마 지금 이제 군대를 가려고 하는 그 정령 연령대에 계신 청년들이나 부모님들은 매우 관심이 사실 높을 겁니다. 그럼요. 예,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지금 시행 시기와 방법은 매우 면밀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대통령 임기가 내년부터 지금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 5월까지인데요. 네. 문 대통령 임기 내에 그러한 18개월 단축은 완료한다. 예. 이 목표는 지금 확실합니다. 이게 국회 입법 과정에 포함이 되는 절차인가요?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그냥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입법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네. 국회 의결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병력 줄어들 경우 앞에서 이제 뒤에서 말씀하자라고 하셨는데 안보상 문제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부사관을 지금 증원하는 것이 지금 한국 군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국민 4대 의무 중에 병역의 의무가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모든 청년들은 다 군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보면은 인구 절벽을 우리가 또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 과정에서 부사관을 증원하는 문제에 지금 집중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예전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하사, 중사, 상사 그래가지고 네. 하사관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만 예. 지금 이제 부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군을 좀 직업군화 쪽으로 좀 한편으로 또 끌고 가고 예. 또 한편으로는 사병들을 좀 줄여가고 이것을 또 병행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의 측면은 군대를 이제는 굉장히 그 첨단군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 인적인 자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군대 체계를 이제는 첨단 무기 체계. 아까 이제 뭐 약간 농담같이 말씀하신 것이 이제 로봇이 지켜야 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예. 그것도 아마 일부분은 아마 지금 군 쪽에서 앞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러겠죠. 그만큼 이제 예. 첨단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육군, 해군, 공군을 다 또 그렇게 또 변화시키는 이것은 앞으로 한국 군대가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점을 제가 좀 따로 한번 여쭙고 싶은 게요. 하나가 네네. 제가 군 복무할 네네. 때도 그랬습니다. 이 부사관이라고 부르는 하사, 중사, 네네. 원사, 상사 이분들 말입니다. 네네. 이분들 말씀은 그랬어요. 자기들이 필요하면 우리를 장교 취급하고 네네. 우리가 필요 없으면 부사관이라 그래서 차별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부사관을 늘린다고 한다면 결국은 부사관에 대한 복지라든지 애우의 어떤 준비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네네네. 사병들 급여를 이제 어느 정도 한 50만 원, 100만 원 수준으로 올리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50만 원까지. 50만 원까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첨단화 시키면 이제 국방계획 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방계획으로 가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민들이 국방에 대한 무기에 대한 지금 불신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총알은 제대로 날아갈지 로봇 두 눈을 네네네. 가진 로봇인데 한 눈은 왜 안 나오는 로봇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또 불식을 하실 건지요? 지금 이제 부사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지금 그 사회에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요. 네. 부사관이 장교보다도 더 선호도가 높습니다. 일반 지금 그 청년들이 앞으로 군대를 갔을 때 또 그 장교로 임관해서 계급 정년에 걸리는 것보다 예. 부사관으로 가서 60세까지 간다. 이게 굉장한 지금 메리트가 있는 분야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부사관이 과거에 지금 이제 그 저희들이 경험했던 과거의 부사관과는 완전히 다르다. 우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군 계획과 관련된 부분에서 무기 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뭐 방사청, 방위사업청의 이제 비리 문제가 지금 수리원을 비롯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아마 대통령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척결해야 될 적폐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문제만큼은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군개혁 중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은 부분 개선이 되리라고.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5년 국정 목표를 세우셨듯이 이 군 개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 군을 예를 들어서 해군을 예로 들면은 이걸 연해 해군으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대양 해군으로 가져갈 것이냐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군을 앞으로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그런 뭐 제국주의까지 표현은 너무 지나친 표현입니다만 정말 대한민국이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그런 군으로 갈 것이냐 그 목표점을 먼저 찍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자국 한반도 방입니까? 아니면은 대양 해군 같은 더 큰 포부가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이제 두 가지를 다 같이 놓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대양해군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제주도에 있는 그 화순항 주변에 있는 지금 항구 이름 정확하게 지금 갑자기 떠오르지 않습니다만 그런 그 항만 개발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한편으로는 이제 필요한 부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국 군대가 좀 더 큰 차원에서의 역할, 또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또 역할 이런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어쨌든 그 국방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현재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는 반드시 또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국방 부분은 또 물샐 틈 없는 국방은 또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끌고 가는 것이 한국 국방의 과제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문자를 읽고 여기 왜냐하면 질문에 포함된 내용의 문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304번님이 대위로 복무하고 2011년에 전역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군 복무 줄어들었을 때 힘들었습니다. 숙련될 만하면 전역하더군요. 부사관이 많으면 장기 복무를 시켜주지 않으면 결국은 잠깐 복무하고 내보낸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역 장교 부사관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듣고 시행됐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8001번님은 저는 35개월 복무했습니다. 군 복무 단축이 좀 걱정이 됩니다. 저쪽은 100만이 넘는데요 하셨거든요. 요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북한은 128만, 우리는 62만에서 50만으로 줄이겠다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무기 구매, 첨단화에 걸리는 시간과 우리 병력 축소의 시간이 이렇게 나란히 가면서 수렴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적시적기에 병력도 줄이면서 우리의 첨단화가 진행되는 그런 로드맵을 갖고 계시는지요?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민했던 과제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하나도 소홀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또 그 부분에서 정확한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국방에 또 엄청난 또 구멍이 뚫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질적인 부분을 매우 강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병력 숫자로 보면은 이제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지금 한국군을 또 줄인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질적으로 그 군대를 첨단화시키는 이런 부분에서 매우 세심한 노력이 앞으로 요구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비 전력을 정예화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동원 예비군 제도가 있고요. 또 우리가 또 국방 부분에서 예비 전력들을 최대한 그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또 필요한 부분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예비군 우리로 치면 이제 주방위군이나 이런 굉장한 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 국민들이 모두 좀 모아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네. 한 가지 이제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복무 기간이 단축되면 뭐 우리 김용현 교수님도 대학에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요즘 학생들이 일자리 찾기가 힘들어서 군 제대를 하고 나면 사실 병영 생활, 막사 생활을 안 할 따름이지 학교로 돌아와도 취업될 때까지 계속 뭐 5년, 6년 학교 안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학에서 가장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복무를 단축시키게 되면 결국 학생들이 또 휴학했다가 학교로 돌아와서 일자리 찾는 기간 동안은 결국 군 복무하는 기간만큼 허송세월을 보낸다면 문제는 사회에서 보내는 것과 군에서 보는 것의 차이일 따름이지 일자리가 없으면 이것도 복무 단축의 의미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걱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회가 또 지금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일자리 부분을 가장 우선하고 있고요. 또 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다 이렇게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선적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그 일자리 부분을 최대한 또 해결을 하고 군에서도 보면은 이제 18개월 동안 복무하면서 지금은 여러 가지 그 군인들이 그 군에서 사병들이 복무하면서 나와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또 군에서 또 배우고 있는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또 군에서 또 세심하게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과거와 더 다른 차원에서 지금은 이제 그 지금에 말씀하신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는 임기 내 전환에서 이제 조속한 전작권 전환 이렇게 지금 이제 입장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전환 시기를 못 박지 않되 전제 조건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한없이 늦출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작권 전환은 최대한 빨리 하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좀 접근하자는 그런 차원의 대통령의 그 입장과 인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좋은 설명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년 국정기획위원회 통일외교안보 분과위원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3부 끝 마치고요.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